하부 세차! 우! 안녕하세요, 달보입니다.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 오는 날 달보는 어떻게 안전운전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대기가 굉장히 습하네요. 비 오는 날 중에서도 이렇게 습한 날이 있다니까. 오, 하부세차! 하부세차! 우! 저럴 때는요,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안 틀어지게. 저런 상태에서는 이제 수막 현상이 생겨가지고 바퀴가 뜨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핸들을 놓치면은 틀어져요. 이렇게 물 쪽으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물 웅덩이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핸들을 그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똑바로 꽉 잡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날은 이렇게 전면창에 습기가 껴요. 내부에. 그럴 때는 이 공조장치로 이걸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일단은 바람의 방향은 윈도우 쪽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순환은 외기순환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기순환, 이렇게 하면 외기순환. 그쵸? 외기순환으로 해놓고 풍량은 한 2단에서 한 3단 추월을 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느리게 간다. 이렇게 놓으시고 에어컨 스위치를 켜주세요. 그러면 싹 하고 또 지워집니다. 지워졌다 그러면 에어컨 스위치를 끄세요. 이 에어컨 스위치를 계속 켜놓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밖에 습기가 껴요. 그러면 그거가 조금 스트레스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끼거든 밖에. 그럼 와이퍼로 계속 닦아줘야 돼. 비 오는 날은 상관없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상관없는데 비가 안 올 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여름인데 습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으면 밖에 습기가 엄청 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윈도우로 놓지 마시고 차라리 얼굴이나 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조장치를 켜놓으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제가 타야 됩니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 타기 무섭죠? 초보 운전자분들. 제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냥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비 올 때는요, 이 라이트는 필수로 켜주셔야 됩니다. 라이트를 왜 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안 보이니까 켜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 오는 날이라든지 흐린 날은 내가 안 보여서 라이트를 켜는 게 아니에요. 주변 차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내 위치와 움직임을 가장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게 빛입니다. 빛의 속도 얼마나 빨라요? 엄청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내 위치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게 라이트다. 그래서 이 차폭등만 켜지 마시고 안개등이라도 켜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하향등을 켜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옛날 차라 안개등이 장착이 돼 있으니까 저는 안개등을 켭니다. 이거 이 영상 올릴 때쯤 되면은 장마 끝나는 거 아니요? 아니면 이 영상부터 바로 올리지 뭐. 편집 안 하고요. 그냥 자를 것만 자르고 자막 안 넣고 그냥 딱 올릴게요. 이 영상은. 그럼 되잖아. 그럼 바로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출장이 잡혀가지고 지금 옥천을 갑니다. 또 옥천리를 또 새로 받아가지고 이 역마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차는 벌써 34만 8천 킬로를 넘었어요. 기름을 넣고 가야 되는데 주감 휴게소가 싸잖아요 보통. 주감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자, 비 오는 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바로 안전거리. 비 오는 날은요, 이 안전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별 5개짜리예요. 비 오는 날의 제동거리는요 엄청 깁니다.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하는 것보다 도로가 젖어 있을 때 제동은 훨씬 길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고속도로는 속도감이 없어져요. 지금 제 속도가 80km거든요. 굉장히 느려 보이죠. 물론 차가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서 속도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건 뭐 제 차 자랑이고, 뭐 시내 주행이라든지 국도를 달릴 때보다도 이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이 차선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차선의 길이와 이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넓고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감이 둔해집니다.
차들도 빨리 달리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상 제동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제동거리가 긴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제동거리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 만약에 수입차가 간다, 앞에 만약에 독일 세단이 간다, 아니면은 수입 스포츠카가 간다, 그런 경우에는 제동거리를 더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 국산차는 제동거리가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조금 옛날 차, 특히 이제 이 그랜저 TG를 타시는 분들은 앞에 수입차가 간다, 그런 경우에는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훨씬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여기 기름값이 얼마냐? 1,502원? 역시 주감개소. 내가 사장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드리기 위해서 유교소에서 기름을 채우고 가겠습니다. 가득 채워야 되겠다. 1,502원. 화면에서 선택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그래. 네, 수고해. 네, 수고하세요. 응. 고속도로 나오는 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말로 할게요. 고속도로 나오실 때는 천천히 나오면 안 됩니다. 가속차로라는 게 있어요. 이 본선으로 진입하기 전에 가속차로라는 차선이 있습니다. 꽤 길잖아요. 그게 비행기 활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선에서 최소 90km, 밖에는 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소 뭐 90km라고 봅시다. 최소 차들이 90km 이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 활주로에서, 가속차로에서 최소한 90km까지는 속도를 붙인 다음에 본선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본선에 진행하는 차들의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의외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 천천히 가서 본선에도 막 60km 이렇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가속 붕 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달리는 차들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죠? 그런 분들은 혼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소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나갈 때 있잖아요. 휴게소를 나간다든지 내가 톨게이트를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럼 내가 어쨌든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 그럴 때는요, 본선에서 줄여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감속차로라고 있어요. 가속차로의 반대로 감속차로라고 또 있다고요. 거기에서 속도를 줄이시는 거예요. 이 본선에서 줄여가지고 속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속차로로 들어간 다음에, 감속차로는 100km로 들어가셔도 돼요. 100km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속도를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본선에서 주행하는 차들의 방해가 안 되게끔,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본선에 주행하는 차량들의 방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 게, 나도 뒤에서 추돌 당할 위험이 없고 주행하는 차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화물차들 보세요. 화물차들이 90km, 80km 쭉 달리면은 그게 탄력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력 주행을 하고 있다가 앞차가 많이 예를 들어서 50km, 60km 쑥 들어와.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 화물차는, 버스는. 그러면 그 속도를 다시 붙이려면 그만큼 연료가 엄청 소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승용차들이야 섰다 갔다 금방금방 하지. 근데 대형차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연료비도 우리 아껴 드려야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뭐 기름이 나옵니까? 경유가 나와요? 휘발유가 나와요? 최대한 연비운전 하시는 것도 탄소 중립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운전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월할 때도, 자, 1차로가 지금 빨리 가죠. 앞차는 늦게 가죠. 이럴 때는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됩니다. 쭉 내셔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뒤에 따라오는 차들한테 피해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추월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속도를 내는 게 아니고 벌써 나는 속도 낼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속도 내는 게 아니고
안전거리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속도 계산을 싹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추월할 때도 그렇게 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속도를 낸다 그러면 벌써 늦은 거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벌써 뒷차는 브레이킹을 한다고. 그럼 그 뒷차는 그렇게 해서 정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딱 그 순간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밀리지? 이상하네. 왜 밀리지? 이럴 때 있죠. 그것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순간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역부터. 거기서 뭐 교통량이 많이 없으면 몇 번 브레이크를 안 밟기 때문에 바로 뚫리는데,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누가 한 명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렇게 추월을 하면, 그런 식으로 차선 변경을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 차가 밀리는 거라고요. 5km든 6km든 10km든 그때부터 밀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안전거리만, 모든 운전자분들이 안전거리만 잘 유지해도 정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다 브레이크 밟잖아. 나도 브레이크 미리 밟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거리 두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깜빡이 켜주고. 바짝 붙지 마시고. 이렇게 앞차들이 브레이킹이 끝났다 그러면은 비상등 꺼주시고. 차가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리더라도 너무 바짝 붙지 마시고 안전거리를 이렇게 두고 가시면,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가 앞차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지 않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다가 뛰는 시간이 있잖아. 그 순간에 나는 안전거리가 있는 만큼의 브레이킹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 브레이크 아끼는 거고 기름값 아끼는 거고. 자, 저렇게 브레이크 밟잖아. 그럼 나는 그냥 가속 페달만 떼어주는 거야. 그럼 저는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정체가 된다고 너무 바짝 붙지 마시고요. 이 정도 항상 띄워놓고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밀리는 것도요, 지금 밀리는 게 아니에요. 밀리는 것 같죠? 지금 70km예요. 고속도로니까 되게 느려 보이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앞차가 이렇게 추월을 들어오잖아요. 추세요, 추월.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추월을 내줄 만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하는 게 방어 운전의 유령입니다. 한 대도 내가 안 껴주겠다고 막 앞차랑 간격 좁혀가지고 막 간다? 얼마나 피곤해. 그거 뭐 1분을 빨리 갈 거야? 2분을 빨리 갈 거야? 딱 2초 빨리 가는 겁니다. 2초. 그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가면은 내가 뭐 어디서 뭐가 나와? 여유 있게 다니세요. 여유 있게. 우리나라 도로 환경은 빨리 달린다고 빨리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구간 단속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정말 별 차이 없습니다. 옛날에야 구간 단속이 없을 때는 차이가 그래도 났어요. 정말 요령 있게 운전을 잘하면 빨리 갔다고.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5분 10분입니다. 그 5분 10분 빨리 가려고 이 몸과 마음을 망치지 마세요. 차라리 5분 10분 빨리 출발하세요. 그냥. 참 운전 습관이 무서워요. 처음에 운전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여유 있게, 운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운전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젠틀하게. 그래도 우리나라 많이 젠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한 1-20%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젠틀하신 분들이 80-90%니까 그나마 좋은 거지, 다행인 거고. 옛날보다는 많이 젠틀해지긴 했어요. 일본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본 도로를 운전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이 경적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일본은. 반대로 중국 가보시잖아요. 중국 가보시면 맨날 빵빵빵빵빵. 한국은 중간. 신기하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는 이제 유럽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 선진국, 특히 차가 발달한 문화, 일본도 차 좋잖아요. 지금은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조금 떨어지긴 한 것 같지만, 아니지, 렉서스 좋지. 렉서스만 돼도 좋지.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 아우토반,
아우토반만 예를 들면 거기는 정말 이 아우토반의 고속도로의 규칙이 칼 같습니다. 이 추월차로는 항상 비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 구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달리는 거지만 정체가 없을 때는 1차로는 진짜 비어져 있습니다. 딱딱 그 속도대로 차선이 빨리 올수록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단 1차로는 비어져 있고 무조건 1차로는 추월차로고 추월은 절대 우측으로 안 합니다. 독일은 추월할 때는 무조건 좌측으로. 우리나라처럼 1차로가 밀려가지고 막 2차로 3차로로 추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운전 문화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빗길을 운전하실 때는요, 출발하시기 전에 이 사이드미러에 물기가 묻어 있잖아요. 물기가 묻어 있으면 꼭 닦고 나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이제 설계가 잘 된 차들은 물이 안 묻어요. 사이드미러에 물이 안 묻는다니까. 그랜저 튀지만 해도 한번 닦고 출발하잖아요. 그럼 물이 안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버릇인데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모르는 길을 갈 때도 그냥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찍고 그냥 바로 딱 놓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찍고 나서 어느 경로로 어떻게 가는구나 미리 딱 선이 나오잖아요. 이 내가 갈 경로가 미리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해서 이 길로 가는구나, 이 코스로 이렇게 가게끔 안내를 하는구나, 미리 보라는 거죠. 목적지만 딱 찍고 놓고 나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벌써 도로 환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비만 보고 가야 돼 진짜. 그러면은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길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미리 갈 곳, 이렇게 갈 경로를 미리 이렇게 보시라는 거지. 이렇게 미리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길을 잘못 드는 경우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비만 보고 가면은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특히 서울 가면 빠지는 길 많잖아요. 올림픽대로 가다가 막 강변북로로 가냐 아니면 나가냐 동부간선도로 타야 되는데 막 헷갈리잖아요. 내비만 보면 그럴 테니까, 내비만 보면 아우씨 잘못 들어왔다 이런다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미리 이런 경로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놓고 참고용으로 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도로를 더, 내비보다 도로를 더 이렇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런 버릇을 들이세요.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내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내비의 노예들 같으니라고. 자, 추월할 때도 신속하게. 야, 3.3 역시 잘 나가. 추월은 신속하게 이렇게 추월했으면 바로 주행차로로 복귀. 이거 단속한대요. 맞아. 1차로는 항상 비어 있어야 됩니다. 주행차로가 아니에요. 진작에 단속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바라는 건 최고 속도를, 1차로의 최고 속도는 좀 높여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차들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도로 환경도 좋아지고. 1차로만이라도 이 제한 속도를 높여주면 1차로가 막힐 일이 많이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300 타고 실망한 차. 여러분, 벤츠가 좋을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아요. 물론 소나타 타다가, 아반떼 타다가, 그 다음에 그랜저 HG나 아이주 이런 거 타면 좋지. 근데 그랜저 TG 최소 이제 한 3.3 정도 타시는 분들이 요거를 타다가 벤츠 E300 정도 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오히려 상태 좋은 이 6기통 3.3 NA 그랜저 TG가 주행 질감이 더 좋아요. 어쩔 수 없죠. 4기통과 6기통 차이. 그리고 승차감도 이 TG의 신차급의 컨디션은 벤츠보다 낫습니다. 저 벤츠 4기통 에어서스가 안 들어간 벤츠 4기통보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TG, 신차급 하체를 가진 그랜저 TG가 승차감이 더 고급스러워요.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오늘은요, 이 비 오는 날, 이 달보는 어떻게 주행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는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그냥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저보다 운전이 조금 서투신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만한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다 와서 이번 영상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여유로운 드라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은 바로 올릴게요. 이제 장마니까 바로 올리겠습니다. 와, 옥천군청은 고속도로 나와서 바로 있구나. 아, 좋아 좋아.